바쁜 일정 속 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30분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데이 세미나 맡게 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암각면외과 변수환입니다. 오늘은 핀 가이드를 가지고 임상을 좀 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이트 임플란트와 이러한 핀 가이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사용하면 임상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은 케이스와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정리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핀 가이드 with 브라이트 임플란트로 정했고요. 일단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이제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본 레벨과 티슈 레벨이 있지만 특히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경이 작은 좁은 2.0mm 픽처부터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픽처를 잘 사용을 할 경우에 아주 내로한 리치 그리고 길이도 짧은 7B 즉 한 5.5mm, 5mm 정도의 길이를 가진 픽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골이 부족한 케이스에서도 쉽게 골 이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하고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할 때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임플란트와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픽처가 폭이 아주 좁은 나이프 리치 형태의 이런 치조골의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작고 좁은 형태의 임플란트가 아닌 이상은 골 이식을 좀 광범위하게 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케이스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케이스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에도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특히나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폭이 좁아서 처음에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해결을 해야 좀 쉽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때마침 저는 이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생각이 나서 브라이트 티슈 레벨 2개를 심어서 좌우에서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케이스를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0부터 3.0까지 작은 이런 픽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픽처를 선택을 했고요. 양쪽에 딜링을 하고 픽처를 이렇게 식립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에 3.0에 11 사이즈의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픽처가 좁고 작은 형태의 픽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리치의 폭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리치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 플랩을 열고 내부의 골 형태 그리고 골 질이나 이런 콘케이브한 아니면 콘벡스한 그 레비알 쪽에 골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식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박리를 하고 완전하게 오픈한 형태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뼈 이식 없이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보철까지 잘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임플란트 픽처를 좀 작고 어떻게 보면은 강도를 충분하게 가지면서도 작고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박리를 많이 하고 아니면 이런 내부를 확실하게 보고 에이펙스 부분까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좋은 장점을 지닌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가 수술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온 기구 중에 하나가 이런 핀 가이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핀 가이드를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쉽게 말하면 플랩리스 서저리와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랩을 열고 접근하는 수술 방법은 우리가 시야 확보 면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즉 잘 보이고 확실하게 보고 접근할 수 있고
골석지에 임플란트를 위치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플랩리스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촉진으로서 뼈의 형태를 만지고 이거를 확인해서 플랩리스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CBCT를 찍어서 이 CBCT 영상을 가지고 예측해서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플랩과 그리고 플랩리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플랩리스를 최대한 플랩 서저리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이런 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핀 가이드라는 것 자체는 골 표면에 닿게 핀을 넣어서 골의 컨투어, 쉐입을 우리가 예측하고 3차원적으로 예측해서 플랩을 광범위하게 열지 않아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우리의 지팡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임플란트 핀 가이드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컨셉의 핀 가이드가 아니고 가이드 서저리를 할 때 디지털 가이드를 고정하는, 구강 내에 고정을 하는 어떤 핀 형태를 보통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디지털 가이드, 즉 가이드 서저리 할 때 그 가이드를 구강 내에 고정하는 이런 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핀 가이드는 골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덴티움에서는 이 핀 가이드 제품을 크게 두 종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풀 핀 가이드, 하나는 심플 핀 가이드입니다. 핀 가이드 풀, 핀 가이드 심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개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 가이드 풀, 핀 가이드 심플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 가이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핀 가이드를 골과 맞닿게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는 골의 형태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량을 주차할 때 요새 이렇게 주위에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주차를 도움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그 화면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100%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주차 보조 시스템이든 핀 가이드든 다 마찬가지로 100%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3차원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하고 식립을 하고 이런 단계를 꼭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새 차를 사서 이런 주차 보조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런 핀 가이드도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야지 좀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핀 가이드 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 가이드 풀은 핀 가이드 심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이드 핀이 0도, 15도, 25도 이 세 가지 타입이 프리밴딩 돼서 딱 정해진 각도로 나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가이드 핀을 적용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요. 이 홀더에 핀 가이드를 꽂아서 구강 내에 꽂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바, 그리고 포인트 드릴, 서지컬 드릴이 있어서 이 드릴로서 이 가이드가 적용될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핀 가이드를 풀을 사용하든 심플을 사용하든 이 드릴 타입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 가이드 핀과 그리고 홀더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우측에 있는 블레이드 마커, 이 포인트 마커 이 두 가지 형태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 핀 같은 경우는 0도, 15도, 25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강내를 봤을 때 이 리치가 뭐 아래로 확 넓어진 형태 또는 그냥 거의 평행하게 내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 핀의 각도를 다르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평행하게 그냥 쭉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라 그러면 0도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좁은데 밑으로 가면서 확 넓어지는 형태 아니면은 그 중간에 에이펙스 부분에서 좀 콘케이브하는 게 심해지는 그런 형태의 리치일 경우에 있어서는 15도와 25도의 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핀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블레이드 부분이 있고요. 핸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부분이 그 치조골에 닿으면서 이렇게 쭉 골막 하방으로 들어가면서 고정이 될 수 있는 위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핸들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이 홀더 부분에 딱 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른 옆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약간 반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딱 그 홀더 부분에 딱 반원 형태로 해서 딱 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7, 여기까지 9, 여기까지 11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깊이는 내가 어느 정도 넣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더에다가 이 핀을 꽂아서 꼭 이 선까지 끝까지 들어간 형태로 하셔야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구강 내에 접근하면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블레이드 마커와 포인트 마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이드 마커와 포인트 마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레이드 마커는 포인트 마커의 팁을 약간 넓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마커로 블레이드 마커가 들어갈 위치를 포인트하고, 그걸 통해서 포인트 마커로 접촉을 해서 골 형태가 이런 형태구나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따라가서 포인트 마커가 갔던 길을 따라서 블레이드 마커로 절개를 살짝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핀이 들어가는 이런 순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포인트 마커와 블레이드 마커의 차이점은 이 폭 차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으로서 충분히 이 두 개의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줄여서 나온 것이 핀가이드 심플입니다. 핀가이드 심플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 마커와 블레이드 마커를 합쳐서 그냥 블레이드 마커 하나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핀가이드의 핀 마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인트를 찍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골을 접촉하면서 골의 컨투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다고 하면, 핀가이드 심플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제외하고 그냥 한 번에 블레이드 마커로 접촉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냥 블레이드 마커가 바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블레이드 마커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공간을 따라가는 거를 이제 핀으로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이 풀 세트와 그리고 심플 키트의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이드 핀인데요. 가이드 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풀 키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프리밴딩된 그 핀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손으로 구부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각도로만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핀가이드 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플 키트에 있는 이 핀을 가지고 우리가 블레이드 마커로 접촉해서 체크를 했던 컨투어에 맞게 손으로 밴딩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0도, 15도, 25도 이런 프리밴딩된 이런 핀이 없어도 손으로 얼마든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 풀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풀이 가지고 있지만 심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있습니다. 이 핀가이드 심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밴딩할 수 있는 이 핀이 소모 제품이라는 겁니다. 즉 원래 일회용 제품인 거고요. 그러니까 몇 번 밴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부러질 수도 있고, 적응을 했다가 제거를 할 때 이 밴딩된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체가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가이드 풀도 좋고 핀가이드 심플도 좋고 다 좋은 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오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플 같은 경우에서도 밴딩 가이드가 있어서요. 이게 몇 도 정도 꺾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도, 10도, 20도가 있어서 이걸 대충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블레이드 마커로 체크했던 그 컨투어를 고려를 하면서 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마커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것도 사용할 때 깊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핀 가이드의 길이와 그리고 이 블레이드 마커의 길이를 생각해서 이 정도로 블레이드 마커가 충분히 들어가면 핀 가이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를 감안하면서 블레이드 마커를 충분히
안쪽까지 박리를 하듯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위치, 즉 쉽게 말해서 적용하는 위치는 케이스마다 약간씩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칼 쪽에서는 뮤코진지바 정션으로 약간 1mm 하방에서 핀 가이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핀 가이드 인서션 포인트라는 거는 브레이드 마커가 들어가는 인서션 포인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구얼 쪽으로는 미드 크레스탈, 즉 우리가 절개하려는 부위, 그냥 절개하려는 부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개하려는 부위에서부터 약간 2-3mm 정도 좀 링구얼 쪽으로 위치한 공간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비알 버칼 쪽에서는 뮤코진지바 정션에서 한 1mm 정도 하방이면 약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미드 크레스탈, 즉 인시전 라인 부분에서 약 한 2-3mm 링구얼 쪽으로 위치시키는, 그래서 링구얼 팔레탈 위치 그리고 버칼 레비얼 위치를 이런 컨셉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핀 가이드는 본 매핑을 먼저 하는 거고요. 블레이드 마커로. 그리고 매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거를 우리가 시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핀 가이드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플랩을 최소한으로 여는 형태의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로 리치 케이스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매핑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처음에 우리가 아무리 블레이드 마커로 우리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레이드 마커를 이용해서 아무리 터치를 해서 하더라도 이 핀을 적용할 때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0도 또는 뭐 한 10도 정도로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각도가 좀 밑으로 갈수록 변화량이 크거나 그럴 경우에 핀 가이드를 그때그때 바꿔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각도를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게 각도를 안 주게 되면 이 핀 가이드가 술자가 위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깥쪽으로 너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치의 컨트롤 예측을 3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리치가 거의 수평인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콘케이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콘케이브 할 때는 이 핀 가이드를 적용할 때 중간 과정에서 이 핀 가이드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느낌을 꼭 기억했다가 이쪽 부분에서 리치가 얇아지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리치가 얇아지는 부분에서는 그쪽 부분에서는 픽처가 퍼포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행한 것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핀 가이드, 블레이드 마커를 사용할 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3차원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앵글입니다. 앵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 앵글을 바깥으로 우리가 핀 가이드를 통해서 시각화했을 때 이 시각화한 핀 가이드가 즉 본의 쉐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앵글을 가진 핀을 사용하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앵글을 가진 핀을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자, 플랩리스 서저리 그리고 플랩을 약간 여는 서저리, 이 둘 다 해서 우리가 핀 가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리치 케이스에서, 즉 이런 리치가 아주 얇은 케이스들에서도 핀 가이드를 사용해서 박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임플란트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발치 즉시 케이스나 또는 이런 약간의 플랩을 열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핀을 넣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랩을 약간 제껴주는, 즉 플랩을 상부에서만 약간 열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핀을 넣었을 때 우리가 굳이 어떤 엘리베이터, 페리오스테아 엘리베이터나 다른 리트랙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쓰지 않아도 이 핀 가이드 자체가 리트랙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네로 리치에서는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있지만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에이펙스 부분에서 픽처가 좀 더 테이퍼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픽처를 사용할 때 이 에이펙스 부분에서 픽처가 노출될 가능성을 이런 픽처 형태는 최대한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형태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이 에이펙스 부분에서의 또 본의 컨투어까지 핀 가이드로 예측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 침습적으로 임플란트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CBCT를 꼭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3차원적으로 핀 가이드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CBCT로 3차원적으로 미리 형태를 보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고 3차원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우리가 본 자체가 이런 그냥 각도를 가진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거나 아니면 아래가 좁고 위에가 넓은 형태를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에서 본이 좀 많이 흡수되어 있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CBCT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케이스들도 아주 좁은 형태의 이런 케이스였지만 아주 심각하게 뼈가 없는 케이스, 뭐 하계 1번이라든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mm, 2.5mm, 3mm 픽처도 식립하기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콘케이브한 컨투어, 즉 에이펙스에서 좀 들어가는 형태의 이런 리치 형태는 조금 사용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매핑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계 1번 또는 2번 이렇게 리치가 아주 좁은 케이스에서는 즉 하계 이런 특정 부위에서는 사용할 때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케이스를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였고요. 이번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브라이트 티슈젤을 식립을 하면서 핀 가이드 제품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레비알 쪽에 핀을 하나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팔라탈 쪽에도 핀을 하나 적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발치를 했을 때 그 레비알 쪽에 본에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약간의 콘케이브한 형태는 관찰이 돼서 그거를 예측하면서 핀을 적용을 했고 좀 각도가 있는 핀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이 근원심으로 너무 좁기 때문에 핀까지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은 드릴링이나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팔라탈과 그리고 레비알 쪽에 같은 각도의 핀을 사용함으로써 그냥 조금 벌어져 있어도 제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핀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드릴링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티슈웹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식립을 간단하게 하고 컴포트 캡을 연결하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치부에서는 핀 가이드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레비알의 컨투어를 확인이 좀 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좀 끝냈던 것 같습니다. 앞에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다음 케이스를 보면서 좀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구치부에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을 계획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14번 이쪽 부위에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컨투어를 보기 위해서 CBCT를 찍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뼈가 많이 없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상부 쪽에 약간 골흡수가 있는 양상이 있어서 이 케이스에서는 상부 쪽에 본 컨투어를 매핑하기 위해서 핀 가이드를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핀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마커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전 체크를 하는 게 이 진지바 시크니스, 즉 우리가 임플란트 드릴링을 할 때 플랩리스를 할 경우에는 진지바 시크니스를 고려해서 드릴링의 깊이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지바 시크니스를 이 마커로서 측정을 했고요. 이 마커에 돼 있는 이 표시만 가지고도 충분히 깊이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알 쪽과 팔라탈 쪽에 이 핀 가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패스웨이를 만들어 주고요. 버칼과 그리고 팔라탈 쪽에 가이드를 꽂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플랩리스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임플란트 드릴링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마커로 결정한 길이만큼 진지바 길이를 고려해서 드릴링을 더 하는데요. 첫 번째 드릴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의 진지바 티크니스를 다시 한번 저는 꼭 체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이 약간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드릴링을 깊게 할 필요는 없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깊이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링하는 게 맞는지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 가이드를 사용해서 컨투어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티슈 레벨을 식립을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별 문제 없이 식립을 마무리했고요. 임플란트 깊이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으로 케이스에 맞게 식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립하고 나서 CT를 보니까 넉넉한 딱 사이즈의 임플란트 픽처가 전부 골에 감싸질 수 있도록 잘 식립이 된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를 보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패스도 좋고 쉽게 환자도 수술을 끝내서 만족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 우측에 구치부에, 소구치와 대구치 부위에 발치 후 직시 식립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제가 발치를 박리를 하면서 다 했고요. 이제 이 핀 가이드 풀키트에 핀을 이용해 가지고 핀을 구강 내에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는 완벽한 플랩리스는 아니고요. 버칼적으로 플랩을 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랩을 제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골과 골막 사이에 핀을 넣게 되면 이 핀이 어느 정도 이 골막을 제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야가 더 좋게 확보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뒷부분만 이렇게 리트랙션을 하더라도 앞쪽 부분은 핀 가이드 때문에, 핀을 통해 가지고 플랩이 제껴지고 이 핀을 통해서 매핑도 되고 컨투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할 때 있어 가지고 과도하게 우리가 플랩을 제낀 상태에서 확인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핀을 적용을 하고 앞쪽 부분에는 즉시 식립,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컨벤셔널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핀 가이드로서 어느 정도 드릴링을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있어서 이 핀이 좀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핀을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드릴링이 되면 임플란트 위치는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임플란트 픽처만 그냥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까지 드릴링이 됐을 경우에는 핀 가이드를 굳이 무리해서 계속 식립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까지는 안 꽂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으로서 박리를 하면서 반대편 부위에도 똑같이 핀 가이드로 임플란트 식립을 티슈별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부위에 약간 뼈가 임플란트 픽처가 노출된 부위에는 뼈 이식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우측 같은 경우에서는 식립 후 사진인데요. 잘 식립됐고요. 별 문제 없이 식립이 잘 됐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는 브라이트 본 레벨 픽처 사용했고요. 좌측은 24번 부위에 발치하면서 이쪽 부위에 식립도 했고 27번 부위에도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케이스는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먼데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핀 가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냥 본의 형태를 확인하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 매핑이고요. 본 매핑을 했을 때 이 본의 형태를 3차원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예측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CBCT를 수술전에 촬영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걸 보시고 콘케이브한 형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매핑을 하는데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콘케이브 형태 또는 이렇게 네로우 리치 케이스에서 아무리 핀 가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픽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네로우 리치 케이스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엔 광범위한 골 이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게 이런 네로우 리치 케이스에서는 브라이트 티슈 랩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콘케이브, CT, 그리고 이 형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핀 가이드를 꽂았으니까 이건 다 표시가 된 거야.
표시한다고 끝이 아니고 표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제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더 혁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먼데이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긴 시간 이렇게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